안녕하세요. 승고쌤입니다. 오늘은요, 이분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저는 좀 감사드리는 선생님입니다. 네, 학생과 교사를 비롯해서 학부모까지 함께 성장하는 특색 있는 저학년 학급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르치고 돕는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는 티버 김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티버요? 네, 티버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펠링이 뭐예요? 티버는요, 티처 그리고 기버의 합성어예요. 제가 더 기버라는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사라는 정체성에 기버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서 제가 만든 저만의 닉네임처럼 활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장명 천재예요. 벌써부터 능력 하나 네. 발견.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두 가지식으로 가죠. 특색 있는 저학년 학급 운영.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화려한 활동 위주의 얘기는 저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저학년 하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뭘까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맞습니다. 그 부분. 또 하나 또 저학년을 신규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선배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학부모님도 똑같이 1학년이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아이들도 처음, 네. 학부모도 처음. 네. 그래서 그 학부모와 학생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학급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해요? 학부모도 성장시킨다고? 의심병 오늘 또 도졌고. 들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가능한 건지. 알겠습니다. 소감 한번 이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학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은 있거든요. 특히 그 생활 루틴들. 네. 이거 막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수많은 켜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별 하나씩. 그런 거 다 직접 지도를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제가 올해가 17년 차인데요. 그 중에 따져보니까 10년을 저학년을 했더라고요. 와. 네, 근데 친구들은 사실 저학년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제가 첫 발령을 이제 수원이라는 특지에서 받다 보니까 일정 받자마자 업무부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업무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일이 많으니까 관리자분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저학년을 오해 여기가 좀 있네. 네, 일을 좀 해라. 배려하는 거에 일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학년에 한번 발을 담궜는데 네. 첫 해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재미도 사실 조금 없고 왜냐면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고학년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퍼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걸 제가 만들고 나니까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좀 편하고 루틴을. 루틴을 만들고 나니까 어떤 그런 노하우가 생기고 나니까 저학년보다 좋은 학년이 없다. 네, 물론 한 번씩 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찍고 와요. 5학년 한 번, 4학년 한 번. 네네, 한 번씩 맛이야. 찍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고학년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주 메인은 제가 쭉 저학년을 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생활 습관입니다. 학습 루틴. 네. 두 번째는 학부모 상담이에요. 어려운 장르. 네, 학부모와 잘 지내야 저학년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부모가 된 다음에 느끼는 건데 저학년에서 반드시 잡고 가야 할 학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글 해득. 네, 한글 해득 완성이 2학년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해주고 3학년을 올려보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수학 연산이에요. 수학. 네, 학습에선 요 두 가지만 딱 포인트로 잡고 가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간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계속 쭉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방점이 세 가지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네. 지금 이제 목차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짬바가 있으니까 네, 대충 들으면 알겠죠. 네.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감이 살짝은 오는데 학부모와의 상담 이게 약간 좀 골치 아플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만의 뭐 노하우라든지 아무튼 소통하는 방법 이런 네. 것도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요즘은 이제 학부모랑 깊게 관계를 맺는 거를 좀 하지 말라 하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저도 거기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 뭐 출결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문자를 통해서 소통을 문자. 하고요. 네. 교원 안심번호라든지 뭐 이런 하이스쿨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학부모도 사람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하는 얘기는 사실 좀 우리 금쪽이 같은 아이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을 교환하고 그래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학부모 상담의 핵심은 대면 상담입니다. 네. 근데 가끔씩 쌍심지를 켜가지고 막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두렵지 않으신가요? 두렵죠. 네. 무섭습니다. 그럼 미리 어떻게 전화해 놓죠. 큰 소리 나면 연락해달라. 근데 저는 이렇게 학부모님이 막 당장 지금 찾아가겠어요 하면서 쫓아오신 경험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다른 반의 학부모님이 우리 반의 어떤 아이에게 맞아서 뭐 누구야 뭐 이렇게 찾아온 적은 있었는데 선생님 나와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은 사실은 없어요. 네. 그 전에 좀 학부모와 어떤 래퍼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학부모 상담 그 1학기 때 하는 거 있죠. 네. 그때 학부모 상담을 가장 공을 많이 드립니다. 네. 그럼 네, 공을 들인다면? 공을 들인다는 것은 네. 미리 선별을 좀 하죠. 선별. 네, 1학년은 사실 대부분 학부모님이 다 상담에 신청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뭐 준비를 해서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분들의 느낌을 어떤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구나, 뭐 이쪽 부분에 유독 좀 예민하시구나 이런 걸 제가 메모를 해놓고요. 2학년 정도 되면 한번 걸러져요. 1학년 때 프로 민원너가 누구였는지. 그렇죠. 네. 별 달고 올라온, 네. 뭐, 요즘에는 이렇게 학부모님에 관한 정보도 좀 많이 듣고 오는 편이라서,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좀 공을 들이죠. 네. 네. 그리고, 정말 너무 비상식적이신 분이다. 그럼 욕심을 좀 내려놓습니다. 네.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과는 어떤 깊은 관계보다는,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만 주고, 아이에게도 조금 욕심을 내려. 그거는 이것도 제가 가진 노하우인데 네. 그 아이와 그 학부모님을 변화시키려는 에너지 90이 들고 나머지 네. 10%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그 분께는 그냥 10만 드리고 나머지의 90을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거기에 좀 집착하지 않아요. 네. 학부모가 집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문자 막 장문에 맞아요. 보내고 그런 연애하는 거를 느낌. 맞아요.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느낌이 오는 학부모 또는 제가 봤을 때 반에서 문제 행동이 좀 있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네. 보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학부모 상담할 때 대면으로 이제 돌려요. 전화를 드리죠. 네. 누구누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다 마음을 열고 오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어도 일단은 오세요. 담임 교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데, 돕고 싶다고 하는데 싫어하진 않거든요. 뭐 무슨 말인데,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네. 저 못 가는데요? 이런 분들은 많진 않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못 가는데요? 네. 왜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중에 있어요? 두 가지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없다. 진상이세요. 이거 뭔데 우리 네. 애를 그러면 일단 마음속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려놓- 것처럼 좀 내려놓습니다. 지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생업이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면 느껴져요. 뭐 지금 임신을 하고 있어서 많이 몸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너무 늦게 끝나고 바빠서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낼 수 없어요. 없다. 그러면 전화 상담으로 대면만큼 깊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외에는
대부분 다 네, 오시죠 학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맞습니다. 네. 예방, 마음을 열어 네,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믿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얘기를 듣다가 드는 것도 그냥 이 말고 그냥 드는 생각이 내려놓은 아이들 중에서 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저는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긴밀한 상담이 필요한데 네. 여의치 않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또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생겨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학폭과 연루되고 나중에 학폭이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면 담임한테 민원을 넣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그거를 조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전 노력하지 말라고 이제 신규 선생님 멘토링 할 때도 네. 예, 그렇게 말해요. 학폭으로 연루되면 학폭을 열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절차적으로 가고 담임교사로의 어떤 그런 최소한의 조언과 입장만 말씀드리지 정말 얘가 변화되려는 마음으로 학부모님 이렇게 지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그분들의 입장에서 선 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대인 과정을 통해서 네. 그런데 그런 진상은 글쎄요. 그런 죄송해요. 그런 표현을 해서. 근데 정말 그런 진상이 학교에 한둘 있잖아요. 매해 터지잖아요. 어떤 학년 몇 반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 큰 에너지를 뺏기면 많은 아이들에게 교사가 그냥 넉다운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에너지 배분이 저희도 사람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얘기를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서 그 학부모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의 마인드셋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아이들에게 관계 형성에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주셨었거든요. 아이들끼리 관계 형성.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학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막 이렇게 철수랑 영희가 있는데 투닥투닥 거리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한 명 친구가 그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보호자도 같은 그 예민한 기질로 인해서 아직 그 둘 다 저학년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이걸 문제를 이제 불거일으키거나 하는 경우에 선생님께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학기 때 상담은 주로 학습보다는 이제 교우 관계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학년 아이들도 그렇고 아마 고학년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교사이기 전에 부모잖아요. 네. 부모가 된 다음에 이제 느꼈던 게 모든 학부모는 잠재적 진상이다. 나 역시도 그럴 수 있어. 그럼요. 가능성이 네. 보였을 네, 진상이라는 때문에. 얘기를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뭐라고 립샹. 네, 프로 민원러 이렇게 이제 네. 좀 고상하게 프로 네. 민원러다. 네. 그리고 저 포함, 저희 남편 포함이에요. 네. 네.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게 스르생 드라마에서 거기는 3차 병원이었잖아요. 대학병원이었고 이제 간이식을 받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보호자가 와서 막 레지던트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사 누가 놨냐? 체열할 때 멍들었지 않았냐? 멍들지 않게 너 수년내 간호사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부터 따지고 의사 선생님 내일 수술이니까 술 드시지 마세요. 잠 몇 시간 이상 주무세요. 선 넘는 그런 보호자의 항의를 듣고 레지던트들이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저 환자 너무 심하지 않냐고. 근데 이제 그때 옆에 있던 조전석이 하는 말이 이분들에게는 여기가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삶의 가장 큰 이벤트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우리 누군가도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 입장을 이해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정말 공감이 갔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
그냥 3차 병원의 보호자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학교가 약간 3차 네. 병원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수술을 앞둔 보호자 같은. 내 아이 내가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는데 학교에서만이라도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내 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내 그쵸, 그쵸.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조금만 누가 불편하게 한다거나 네. 조금만 우리 선생님이 차별하는 것 같다던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면 그냥 절대 참지 않으시죠. 바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항의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아이가 불편하다. 짝 바꿔달라. 자리 바꿔달라. 이 아이랑 떨어뜨려달라. 뭐 이런 요구를 막 하시잖아요.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없죠. 궁금했던 거는 네. 조정석이 그다음 그러니까 흘려 들으면 돼요. 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씬이- 열심히 들어주십시다 이렇게 한 그 건지 씬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게 궁금했어요. 들으면서 그거는 패스하고 그거는 네,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죠. 근데 그러면 어머니 이러이러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마음이 꼬여요. 예. 이 꼬이면 그게 나중에 다른 방향에서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엄마가 학부모가 교사한테 전화했다는 건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네. 네. 아무리 쉽게 전화를 한다고 해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단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건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제일 힘들어요.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우리 아이도 누구누구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요. 그럼 비슷해요. 네, 연필 가져갔는데 뭐 마음대로 안 줬어요. 잃어버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보드게임 하려고 했는데 저만 안 껴줬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3차 병원이랑은 좀 거리가 먼. 뽀짝한 그런. 네, 근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하는 일 말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고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닌지,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말 시키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사과시키고 속상했던 거 얘기해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지도를 하고 보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쿨하게 잃어버리죠. 그리고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류의 상담이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은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속 연락을 주세요. 그렇죠. 네,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으로. 그럼 그때마다 저는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되고 결국은 제일 큰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우리 아이들. 아이예요. 네. 그 아이는 점점 친구가 없어져요. 얘랑만 놀면 선생님한테 불려가. 사과를 받아요. 네. 네. 그럼 얘는 애들이 불편해서 안 놀아줘. 이거를 어머니들이 알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3차 병원에서 이 보호자와 환자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걸 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런데 어머니 지금은 저학년이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뭐 사과도 하지만 중학교 고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다. 그 반 아이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께서 개입하시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우리 아이가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처하도록 제가 아이에게 지도를 했어요. 집에서도 같이 연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나쁜 애 그 상대편 애에 있던 화살이 우리 아이를 좀 더 단단하게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시죠.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계속 연습시키고 1대1로 연습시키고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봐. 뭐 역할놀이를 통해서 반 아이들이랑 인성교육하면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정말 그래도 안 되면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께 와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라고 해요. 학부모가 아니라. 네. 아이들한테도 그건 얘기하고 학부모님께도 그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을 따로 부르지 않고 그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종례 시간에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비슷한 사건을 들어 선생님이 얘들아 근데 보드게임 우리 학급 규칙이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상담 전화나 민원 전화가 좀 줄어요. 그게 학부모님 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년에 올라가면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좀 더. 단단해져요. 네, 네. 그런 비슷한 패턴이 패턴이 좀 있어도. 네, 줄어들어요. 네. 네. 좀 대처를 하죠. 말씀 들으니까 그게 생각났어. 얼마 전에 봤던 그 썸네일만 봤거든요. 응. 근데 대충 내용은 파악이 돼서 뭐였냐면 아토피가 걸리는 이유 자체가 네. 이렇게 면역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아서라고 하잖아요. 아. 신체적인 면역. 네. 되게 어렸을 때 길러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무균 상태로 키우다 보니까 그거랑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정신적 아토피 같은 상태가 있다고 하고 너무 우리 아이를 온실속 아무런 화투처럼. 스트레스가 네, 없는 맞아요. 상황만 만들어주면 얘가 나중에 커서는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맞아요. 뭔가 조성미 교수님 막 이야기가 생각나고 막 제가 정말 그러네요. 좋아하는 기본생활 습관의 틀을 만드신 분이 그렇죠. 네, 제가 그렇군요. 행동수정 조선미 교수님 네. 강의를 많이 그렇군요. 들었어요. 네. 예. 전 또 한편으로 그냥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노하우나 생각이나 철학 같은 걸 다지기 전까지는 아주 힘든 그 힘든 고통의 시기가 시간. 보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았죠. 네.